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금요일장 뭘 봐야 될까요? 두 분이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면 함께해 주실 분 알파경제의 김종일 의사,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후반에 또 강하게 오른 종목군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소멸에 베팅해 주셨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탄핵과 관련된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어제 정치적 변수가 또 하나 등장을 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또 오전장의 시장의 변수로 작용하기도 했었는데 소멸에 베팅해 주셨어요. 먼저 정 이사님, 김 이사님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에 제가 이런 그림을 찾고 있었는데 오늘 LS증권 리포트에서 제가 원하는 정확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시장의 마켓 드라이버가 무엇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장에 언제부터 탄핵 확률을 측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탄핵 확률과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 리스크인지를 금융시장은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 물론 잘하고 못하고를 다 떠나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베팅하고 있다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탄핵이 되면 직무정지는 되는 것이고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한 계단은 좀 넘어가자. 지금은 한 계단도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발만 떼고 지금 다음 계단의 스텝을 밟을까 말까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 주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만기 이전에 조금 눌림이 있고 그 이후에 조금 풀리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수요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어저께까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3일 연속의 비교적 강한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실제로 만기 물량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출회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결국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적어도 이번 주 토요일 날 마감이 되어야 현재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금융시장은 여기에 베팅하기 시작했다. 또 주변 분위기가 조금 그쪽으로 흘러가는 듯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자,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얘기 나오는 건 정부가 바뀌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이제 그 민주당이 밀었던 그런 정책주를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보시면 지금 전 세계 원전주들 중에서 우리나라 종목들만 빠졌거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정지가 되고 또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어서 대통령을 그만둔다고 한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신한울 3, 4기는 멈출까요? 안 멈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EDF와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유럽 쪽 물량은 아마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우리가 가져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재생도 해야 되고 원전도 해야 됩니다. 지금 원전이 옳고 신재생이 옳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에요. 어차피 지금 용인에다가 대규모 클러스터를 만들면 지금 좀 남아도는 삼척이나 이런 데 있는 화력발전 끌어오면 당장은 되겠지만 그쪽에 뒤로 이제 줄줄이 공장을 지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전력은 도대체 뭐로 감당하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8%, 9%밖에 안 되는 재생 비율을 갖고 있는 에너지비를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요구하는 게 30%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재생에너지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에 바람 안 불어서 태양광하고 풍력이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서 지금 프랑스에서 원전 끌어오고 지금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원전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추진해야 되고 우리가 유럽이나 다른 곳에 수출할 때 필요한 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도 결국은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책 때문에 갑자기 급하게 빠진 종목군들은 저는 핵심 종목에 한해서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가격과 상관없이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변수에서 좀 더 자유로운 풍력 쪽에서는 SK 플랜트, 태양광은 아직은 조금 검증이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태양광은 빼고 풍력 쪽에서는 SK 오션 플랜트와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주들은 지금에라도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일본 쪽에서도 새 에너지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본은 원전하면 워낙에 좀 사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었는데 원전 이용 비율을 많이 좀 확대하는 기존의 8.5에서 20%까지 확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전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그리고 이번 이 전국 상황 가운데서 대왕고래, 방산 이쪽도 피해주였는데 이쪽은 좀 다른 시각이신지 같이 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대왕고래는 일단 12월 달에 뭐 무언가를 해서 거기서 일단 흔적이라도 나와야 그 뒤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예산을 깎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하려면 아마 봄부터 추경을 해야 될 텐데 뭐가 나온다면 당연히 추경을 해서라도 해야죠. 근데 아직 뭐 확실하게 확인된 부분이 없는 만큼 아마 뭐 사전조사 정도에서 뭔가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대왕고래 중에서 대왕고래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뭐 몇 개나 있었습니까? 대부분 다 전혀 관련 없는데 테마로 묶어서 급등한 종목군들이었기 때문에 뭐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 대형거래와 뭐 굳이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국내 이제 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많은 그런 일부 가스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연관주라고 꼽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대형거래 관련주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 가치가 없다고 여전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방산 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변수는 존재하지만 어차피 방향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어나는 건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 중요한 건 진입 시점이다. 진입 시점을 너무 급하게 꼭 올라가는 구간에서 참여하려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늘어난다는 믿음이 있다면 주가가 빠질 때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방산 종목군들은 빅3를 중심으로 보되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시기보다는 급락하는 구간에서 조금씩 담을 것을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정국이 급변하면서 피해주 수혜주가 나눠지기는 했지만은 이런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정말 이 산업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냐, 그리고 앞으로 수주를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전과 방사는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이쪽은 계속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좀 테마 성격으로 이제는 좀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시각에 김 이사님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수급 좀 보겠습니다. 유동성 얘기해 볼 텐데요. 바람 부는 유동성 확대입니다. 간밤에 20일에서도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 일본은 좀 제외하고 봐야 되겠고요. 중국 쪽에서도 돈 푸는 기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증시에서는 뭐 유동성이 제한된 모습 가운데서 거래 대금이 딱히 늘지는 않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문가님? 네, 뭐 지금 아까 김종인 이사님도 앞서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뭐 정치적 불확실성에 앞서서 뭐 정치적 불확실성 상태가 지금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정치의 유불리는 다수민주주의에 따라서 각자 판단하시고 단지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무엇이 과연 지금까지 호재거리가 있었느냐. 결국은 이제 유동성 공급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유동성 공급의 가장 최상단은 무엇이냐. 여러 형태가 있지만 뭐 지준율 인하도 있고 결국은 통화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통화정책에 봤을 때 결국은 금리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 인하로 들어가고 있었느냐? 역시 그렇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나온 지 2주가 됐는데 거시적인 관점을 좀 보자. 미국 증시가 나올러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모습인데 오늘 이 계획 안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죠. 근데 대략적으로 연동관계 60%, 70% 내지는 꼭 비례관계는 아닙니다만은 안전자산 강화 달러 인덱스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통화류들은 내려요. 그러면 지금 그에 대한 연동성은 맞는지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6.95불입니다. 107불 정도인데 다른 통화류들은 내렸느냐? 유로부터 보시죠. 지금 이 유로 FX의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정말로 뭐 폭포수가 따로 없을 정도로 밑으로 하방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통화정책에 대해서 지금 유동성 공급을 퍼붓는 금리 인하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유로를 봤는데 어제 25pp 인하를 했단 말이죠. 근데 라가르드 총재는 50pp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 그리고 물가에 관해서도 사실 양면성이 좀 있다. 이런 코멘트였거든요. 사실은 논리가 좀 맞지 않죠. 금리 인하를 해가면서 양면성이 있다.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금리 인하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가 먼저 선순위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 스위스도 지금 금리 인하를 때렸단 말이죠. 이건 스위스 프랑의 모습인데 어제 50bp를 내렸습니다. 정말 아까 차트 모습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달러 인덱스하고 연동 관계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느냐, 금리 인하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카고 패드워치에서 98%의 확률로 금리를 다음 주에도 내리겠다. 올해 정말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은 100bp를 내리는 이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좀 속도 조절론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보편적 관세를 부과시키면 소비자에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중고수 본들이 이제 금리 통화 정책에 따른 어떤 사이클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실 때 이런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계속 통해서 정리해 드린 게 사실 미국 증시를 보면서 연동 관계를 좀 파악하지 마라. 그러면 사실상 답이 나오질 않는다.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미국 시장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고 있죠. 내려야 되는 데가 아니고 내리는데 나스닥은 계속 올라가는 기현상. 근데 미국 시장에서 풀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뜨거운 고용입니다. 내지는 골디락스입니다. 미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보다 강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참 말이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통화 정책의 연동 관계는 파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정말 미국 시장만 나 홀로 다르구나.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더더욱 수급이 좀 몰리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지금 미국으로 많이 좀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고 나서. 그럼 글로벌 시장은 안 그러겠느냐?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되고 나서 더더욱 자금들이 그쪽으로 유입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좋아 보이진 않죠. 준비가 된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유동성 확대는 이루어지고 있었고 국내는 어떠하냐? 국내도 벌써 금리 인하를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저는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사실상 시나리오 좀 짜놨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 채권펀드, 증화펀드 20조 들이부었는데 뭐 글로벌 시장에서 다 들이부었습니다. 정말 톡톡한 그 부작용에 시달렸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정말로 밑으로 내려가는데 걷잡을 수 없는 분명히 인위적인 유동성의 투입은 향후에 부작용을 낳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다른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도 인하를 하긴 하고 대한민국의 나라도 인하를 하는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유동성을 퍼부었단 말이죠.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형태가 시기가 어디까지겠습니까? 뭐 지레짐작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년 한 해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단지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사이클을 보시면서 26년까지 연준에서 뭐 3.1%까지 내리겠다. 이런 지금 공언을 한 상태인데 이 시기에 대한 조율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해석을 풀이해보면 어제 양옵션 만기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약간 제거되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니까 어제 양옵션 만기일 오후 3시부터 사이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금리 인하가 확대됐을 때 결국은 보조금을 줄 거라는 섹터 어디죠? 2차 전지가 되죠. 그래서 어제 오후 3시부터 LG엔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모습인데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모습.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유동성이 힘으로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모습. 비단 이게 LG엔솔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뒤에 뭐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어제 뭐 제약바이오는 안 그랬느냐? 뭐 선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바이넥스라든지 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ST팜 그리고 SK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이 어제도 양봉 플레이를 펼쳤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부분은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더라도 거시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힘을 좀 믿고 베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돈풀기 기준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 해주시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전망 리포트들 그리고 2025년 트렌드 리포트 이런 책들도 많이 요즘에 나오던데요.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SAKE 이걸 사케라고 읽어야 될지 쉐이크라고 읽어야 될지 좀 이야기를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이사님 이건 뭔가요? 제가 스펠링을 잘못 적었나 본데요. 스네이크입니다. 스네이크. 아, 스네이크예요? 네네네. N이 그럼 빠졌네요. 예, 제가 잘못 그쵸? 보냈나 보네요. 지금 삼성증권에서 뭐 준비된 그림으로 바로 보시죠. 근데 뭐 나름 새로운 것처럼 얘기했지만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뭐 기존에도 언급되던 종목들이거든요. 뭐 솔로 플레이, 혼자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좀 해외 수출 늘리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디어유 같은 종목군들 좋다. 천연가스 쪽이 하나의 또 트렌드다.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한국이 특별한 것들, 그래서 뭐 IP 쪽의 종목군들 많이 언급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고 있는 우주항공 종목들, 이런 걸 묶어서 이제 스네이크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저기서 이미 오르지 않은 것들을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죠. 네. 이미 다 주가는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좋을까에 대해서는 뭐 각자 판단은 다르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딱 한 가지, 아주 심플합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얘기한 종목군들도 있고 다 좋아 보이는데, 네. 다만 사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밸류나 사는 시점을 정확하게 골라내지 않으면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 시장 뭐 내년에도 뭐 지수 기준으로 크게 오를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뭐 큰 수익률을 내려면 전환 종목군들도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 들어가는 건 뭐 제가 보기엔 거의 좋은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해당 종목군들이 노이즈가 끼고 조정이 나올 때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 시점이 아닌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요 화면을 좀 다시금 볼게요. 지금 스네이크 SNAKE라고 돼 있는데 S가 솔로 플레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알테오젠 디어유 그리고 N은 내추럴 가스. 이 뒷부분도 좀 하나씩 어떤 종목 해당하는지 좀 봐주세요. 네, 애프터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도 뭐 팔란티어 이런 거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얘기해서, 근데 저희 종목이 크래프톤이 껴있는 건 조금 물음표가 달리긴 하죠. 뭐 네이버 카카오 중에 카카오도 제가 보기에 한 세모 정도라고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코리아 스페셜리티는 일단 우리나라의 IP 종목군들, 엔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저는 핵심은 중국인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나머지 지역으로야 잘 나가고 있는데, 사드 이전에는 그래도 중국과 꽤 거래가 있었던 이런 엔터 쪽의 움직임이 만약에 이제 중국마저 제대로 열리게 된다면, 2023년에 중국에서 음반 사재기 한 것만으로도 엄청 터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식적으로 뭐 드라마 열어준다면, 물론 뭐 중국에서야 또 밖에서 보는 그런 양심 없는 사람들 천지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터져서 뭔가 금액을 기록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다른 얘기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최근에 제가 보기에 테슬라의 강세는 자동차 판매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자율주행의 고도화, 크루즈 이제 날아갔죠. 뭐 제가 보기에 나머지 그 회사들도 거의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소위 레이다, 라이다 해서 여러 가지 그 기기 기반으로 로직으로 풀려고 했던 회사들은 대부분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FSD는 그러면 중국과 테슬라의 이파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 테슬라는 결국 이 소프트웨어를 팔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전 세계에 깔고 있는 위성을 연결해서 만약에 통신망마저도 촘촘하게 깔아줄 수 있다면, 그럼 전 세계 어디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최근에 12.5.6 타신 분들도 엄청나다 하고 있는데, 지금 버전 13 타신 분들은 뭐 신세계를 넘어서 이거 사람보다 잘한다는 평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주항공을 포함한 지금 일론 머스크 하고 싶은 다양한 산업이 결국은 그 자율주행과 다 맥락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주항공 관련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꼽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는 것보단 그냥 테슬라를 사는 게 낫죠. 그래서 저게 관련주인지는 솔직히 좀 의문스럽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내년이 푸른 뱀의 해라고 하잖아요. 아마 이 삼성증권에서 레포트 쓰시는 분들이 알파벳 먼저 놓고 거기에 좀 맞추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는데, 김 이사님 시각은 이들 종목이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정시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조정시 매수를 할 때 그러면 이들 종목이 우선순위가 되는 건 맞나요? 근데 그렇게 봅니다. 저 근데 다만 두 가지. 천연가스는 그냥 천연가스 ETF를 사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관련돼서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면 국내에 그렇게 투자할 만한 메리트 있는 종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거면 테슬라를 사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 나머지 종목군들은 저도 뭐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뭐 알테오젠도 아시는 것처럼 올해죠. 올해 한 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쉬어가고 다시 모멘텀을 확인하는 구간은 필요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과 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내년도에 어떤 신약 관련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내추럴 가스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UNG 같은 그런 ETF를 직접 사는 게 저는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내추럴 가스도 뭐 꽤 오른 상황이니까 이건 역시도 접근하는 시점에서는 조금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도 계속 봐야 될까에 대한 답을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좀 매력적인 종목군들은 맞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만큼 조정시 접근을 해보자. 조금 전에 저희 화면 다시 한번 좀 멈춤해놓고 보시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있구나 좀 메모해 두셔도 내년도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로 충분히 좀 고려해 봄직한 종목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민준 전문가가 종목을 하나 들고 오셨는데요. 좀 전에 유동성 얘기할 때도 살짝 등장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어제 오후 1시 후반부터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7%나 급등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이 어제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전체적인 이 투자 전략도 같이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뭐 오늘은 이사님하고 좀 결이 그래도 제가 이어서 받으면 바턴을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도 아까 LS증권 걸 좀 참고하면서 봤는데 지금 그들도 거의 비슷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해석은 그 중에서도 좀 실적 기반을 갖다 놓은 것 같고, 저는 거기에 관해서는 뭐 동의를 하지만 완전 동의는 못 하겠어요.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의 본질 자체가 실적이 좋고 밸류에이션이 싸면 더 많이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의 본질은 뭐 실적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누군가 많이 사면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겁니다. 단지 그러면 우리가 뭔가 중심축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말 단단하게 뭔가 중심축을 잡고 주대 이시 딱 뭔가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중심축에서 뭐가 좋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축이 좋단 말이죠. 오늘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을 들고 왔는데,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흔들리지 않는 축이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위에 결국은 저는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첫 번째 조건은 유동성 공급입니다. 그래야지 뭐 시장에 돈을 좀 풀고 보조금도 주고,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형태가 조금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분명히 펀더멘탈 회복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어제의 흐름을 적어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실적이 뭐 아직 개선되거나 펀더멘털이 회복되는 기미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넘어와서 유동성 공급의 힘과 지금의 형태의 주가에서 뭐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기술적 반등이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진 거죠. 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올렸다고 볼 수는 없죠. 장중에도 많이 저가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거의 힘이 붙기 시작한 거는 뭐 2시 50분 경부터 힘이 붙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좀 특이 동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을 준비한 건 순서대로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지금은 수직 기어라나 양극재단보다는 배터리 셀 업체들이 선순위로 가고요. 뭐 저는 SDI가 밸류에이션 쪽이나 이런 실적 부분 쪽에서 좀 낮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어제 SDI는 아직 좀 강한 모습은 아닌데 다음 주가 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형태 중에서 양극재단으로 좀 넘어왔을 때 LNF와 에코프로 BM도 정말로 시세 반등이 좋았단 말이죠. 특히 뭐 LNF 같은 경우도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좀 올라가는 형태를 지금 띄고 있고요. 차트 모습 보시죠.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4거래일인데 어제 지금 양봉 아래꼬리 달고 이렇게 쭉 밀고 올라와서 109,700원에 지금 종가 마감이 됐거든요. 오늘 사실은 장전호가에서 가장 기대되는 쪽은 반도체 쪽과 AI, 그리고 2차 전지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이렇게 지금 4개의 수급이 개인 투심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모두 다가 기술적 반등을 했죠. 에코프로 BM도 지금 어제 상당히 모양이 좀 좋게 끝났어요. 이 부분이 이제 추세를 전환시킨다는 것은 아니고 이 모든 종목들이 지금 역배열 구간입니다.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저항, 피보나치 되돌림이 강하게 나오는 지역까지는 올라갈 텐데 지금 형태구도로 봤을 때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과 유동성 공급 확대, 양옵션 만기일, 매크로 등등이 있었죠. 다 제거가 된 상태고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마지막 한 발 이게 남았고 그리고 이제 뭐 실적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저희가 걱정을 합니까? 기업이 주주들에게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증명해야 됩니다. 단지 지금의 기술적 반등의 모습은 갖춰지지 않았느냐. 물론 상단의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돼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상단 쪽이 많이 가봤자 한 43만 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상단으로 많이 가봤자 15만 원, 16만 원. LNF는 12만 원 정도가 지금으로는 한계치로 좀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그리고 실적 부분이 4분기 때 조금이라도 턴되는 기미가 있으면 더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단지 꼭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작년이죠. 2023년과 같은 퍼포먼스는 이미 이루어질 수 없다. 그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이미 양극재 기업이나 수직 계열화 기업들이 공장 철회 계약이라든지 아니 라인을 바꾼다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다 닦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나 프리미엄 영역에 관해서는 조금 신압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이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세요? 아니면 좀 전에 얘기해 주신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2차전지가 이제 수혜로 뭐 분류가 됐다 이런 시각이신 거죠? 네. 일단 유동성의 공급이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세가 유동성 공급이 여기를 바로 턴하고 추세 변곡 안착을 해서 갈 수 있는 뭐 스탠바이가 되었느냐 그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낙폭과대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는 위치 정도까지 정확하게 갖다 놓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추세 변곡은 사실상 43만 원을 넘어서 50만 원 정도까지 가야지만 안착을 한 상태인데 네. 거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실적이 부족해서 멀지 않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많이 오른 종목군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세요? 아니면 들고 계신 분들만 박스권 상단까지 보자라는 시각이신 거세요? 아닙니다. 짧은 관점으로 저는 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2주 정도 안에 승부를 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로 가면 원래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조금 눌러주면 예상을 띄었고 기회는 있고 다음 주에 분명히 기술적인 포인트는 분명히 승부가 날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떠서 예를 들어 뭐 3, 4%, 5, 6% 이렇게 떠서 가게 되면 쫓아가면 안 된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대응 전략 현재 위치까지 알아봤습니다. 세컨스탁이었습니다.